규칙적인 분들은 네. 내가 배란일이 언제쯤이다 정확히 이제 알고 싶어서 병원에 가고 싶다 하면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언제쯤 병원에 오시면 될까요? 네. 다음번 생리 예정일보다 14일 전 정도가 이제 배란일 정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거보다 한 2, 3일 정도 조금 일찍 오셔서 초음파를 보시면 어느 정도 그걸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배란 테스트기 사용도 마찬가지고요. 예상되는 배란 예정일보다 한 3, 4일 전부터 쭉 연속적으로 보통 이제 배란 테스트기는 저녁때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후 4시부터 밤 10시 사이에 3, 4일, 4월 전부터 쭉 쓰다 보면 어느 순간 배란 테스트기 두 줄이 점점 진해지는 거죠. 테스트 줄보다 더 진해져야 배란 테스트기는 이제 양성이라고 보고 배란 테스트기 양성이 되고 그 다음날 정도가 보통 이제 배란이 되는데 그날하고 그 다음날 정도가 제일 임신 확률이 제일 높고 그 다다음날까지 효력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3일. 남자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 발기력이 떨어진다든지 뭐 사정이 안 된다든지 네.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부부의 날짜를 잡아드릴 때에도 그래서 꼭 날짜를 찝으면 너무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배란일 전 한 4, 5일 배란일 하루 정도 뒤까지 해서 한 6일 정도를 잡아서 부부관계를 한 2, 3번 정도 하세요 라고 하면 그게 매일매일 부부관계를 하는 것과 임신율이 거의 비슷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부 사이에 사실 좀 화목해야 부부관계도 잘 되고 임신율도 올라가고. 발기를 도와주는 약을 드시고 관계를 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 네,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죠. 사정장애 때도 발기부전약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사정장애의 또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발기력이 사실은 부족한 걸 수 있거든요. 발기력의 이 얼마나 이 굳기, 강직성, 경직성, 비력이다 쌤이. 선생님 되게 나한테 말문이 막혀서 굿 이렇게 새삼스럽게 왜 그러세요? 굳기인데 내가 굵기라고 말할 뻔했어. 결국에는 발기력이라는 게 혈액순환이기 때문에 혈류가 얼마나 팽창을 해서 예나 지금이나 저는 남동생이네요. 다 같은 산부인과 전문이니까. 맞아요. 아니 의국 나올 때쯤 돼서 어차피 남자 문경용이 됐기 때문에 전 아무렇지도 않다고요. 영광스러운 별명이었거든요. 가끔 임신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부부관계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성의 시멘, 정액 속에 있는 어떤 성분들이 임신 착상률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럼 많이 하면 좋겠네요. 그럴 수 있죠. 임신 시도 이게 그러네. 그럴 수 있죠. 일단 많이 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많이 자주 일단 박수 쳐. 많이 하려고 매일매일 하려고 절대 맞아요. 노력하실 필요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쉴 때는 쉬어줘야지 너무 맞아요. 생리가 28일 주기로 꼬박꼬박 하는 거예요. 근데 주말 부부인데 배란일이 하필 수요일이어서 그 날짜 합딜해서 못 맞추면 배란일도 밀어주실 수 있나요?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배란 억제제를 써가면서 보충해주는 주사를 또 같이 써야 돼요. 추상일 선생님 걱정처럼 주말 부부 계시면은 아이오라 여성위원회 그러니까. 가셔서 상담 받으세요. 받아보세요. 유튜브에서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유튜브는 여러분의 진료를 담당하지 않아요. 난임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인턴 때도 몰랐거든요. 네. 인공수정, 시험관하기 얘네의 차이가 뭘까요? 선생님? 네, 맞아요. 인공수정하고 시험관하기 시술은 사실 전혀 이제 다른 방법을 얘기하는 건데 남편분 정자가 자궁 입구에서 사실은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원인 불명의 난임일 때도 1년 이상 임신이 안 되면 35세 이상은 6개월 동안 임신이 안 되면은 인공수정을 갖다 하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숨어있는 원인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정자가 자궁경부 배란점액 속에서 조금씩 살아야 되는데 이 배란점액이 좀 불충분하다든지 배란점액 속의 정제에 대한 상체 같은 게 있을 수 있을 때 정자의 운동성이 조금 약하다든지 이럴 때는 정자액을 뚫고 올라가는 게 숫자가 적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정자를 여기다 넣어드리는 거죠. 정자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임신율의 증가를 꾀하는 게 이제 인공수정 시술이고, 물론 이제 인공수술할 때도 조금 난자도 하나가 배란되는 게 아니라 좀 3, 4개가 배란되면 임신 확률이 좀 올라가므로 이제 난자도 살짝 과배란을 시켜서 배란 전후에 이 남편 배우자의 정자를 갖다가 특수 처리를 해서 잘 움직이는 정자를 골라서 자궁 안쪽에다 집어넣는 게 인공수정일 때, 수정은 자연수정랑 똑같아요. 나팔관 안에 들어가서 나팔관 안에서 정자하고 난자하고 알아서 수정돼서 배아가 만들어서 알아서 자궁에 착상되는 건 자연수정랑 큰 차이가 없고, 그래서 인공수정의 수정이 정자하고 난자의 수정이 아니라 정자를 다시 집어넣어준다라는 그런 행위의 수정이고, 그래서 인공정액 주입이라는 진단명이 쓰죠. 맞아요. 네. 정액이 들어가서 얘네가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요. 알 수 없죠. 인공수정을 했을 때 임신 호르몬 수치가 조금 나왔다면
아 수정까지 적어도 갔구나. 정말 딱 배란되는 타이밍에 정자를 타이밍에 맞게 넣어준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관은 전혀 다른 얘기죠. 시험관 수정의 수정은 정말 그 정자와 난자의 수정을 의미하는 건데 시험관 수정 혹은 체외 수정 이제 같은 얘기인데 난자를 뽑아내서 정자하고 몸 바깥에서 배양실에서 수정시키면 수정률이 더 올라가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정자를 난자에 직접 주입해주는 그런 시술을 할 수도 있고 미세수정이라고 해서 배아를 만든 다음에 배아를 이제 키워서 중에 이제 좋은 배아 1개 내지 2개 정도를 이제 이식하는 게 시험관 수정, 시험관 하기, 체외 수정. 조금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네. 사실 인공 수정까지는 좀 부담 없이 그렇죠. 해볼 수도 있지 보통은 않나. 이제 인공 수정의 성공률을 한 번째 성공률 약 한 15에서 20%. 시험관 시술은 그보다 한 4배 정도 더 높다고 봐요. 보통 인공 수정이 시험관보다 좀 더 확률이 낮지만 인공 수정 약이랑 주사도 조금만 쓰고 그리고 약 주사를 확 많이 쓴다고 해서 임신이 많이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약 주사 조금만 쓰고 또 정자 그냥 단순히 집어넣는 과정 별로 아프지도 않고 자임신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고 난소 기능이 괜찮고 나팔관이 적어도 한쪽 이상은 살아있어야 되고 남성분 정자가 많이 약하지 않고 이 모든 조건을 만족을 하면 인공수를 보통 한 3-4번 정도 해보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나팔관이 양쪽에 다 막혀있다든지 남편분 정자가 굉장히 약하다 적다든지 나이가 너무 많으시다든지 AMH 수치가 너무 낮아서 빨리 임신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서둘러서 시험관을 처음부터 할 수도 있고 인공수정을 한 3-4번 해보다 실패하면 또 다른 숨은 원인이 있을 수 있겠구나. 시험관을 하게 되는 거고 시험관을 하는 경우에는 인공수정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마음 놓고 약을 쓸 수 있고 그쵸. 쌍둥이 조절도 난자가 10개, 15개 자라도 그 중에 제일 좋은 배 1개, 2개만 이식하면은 저도 새 쌍둥이 잘 안 생기니까 그렇죠. 쌍둥이 조절도 잘 되고 인공수정 때는 나팔관이 난자를 잡아내줘야만 이용할 수가 있는데 시험관 때는 모든 난자를 이용할 수가 있죠. 그만큼 이성률이 약 한 4배 정도 높습니다. 좀 전에 얘기하셨는데 뭐 10개, 15개 나와도 네. 배아를 막 다 넣어주는 게 아니고 1-2개만 넣는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나이에 따라서 기준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35세 미만에서는 3일 배아는 2개, 호배기 배아라고 해서 이제 5일 이상의 배아는 이제 1개까지 넣게 되어 있고 35세 이상 여성에서는 2, 3, 4일 정도까지 배아는 3개까지 넣을 수 있고 5일 배아는 이제 2개까지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난자가 염색체 이상이 있는 이제 배아가 워낙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1개의 배아가 만들었다고 그게 무조건 임신할 수 있는 배아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임신을 할 수 있는 배아도 있고 저절로 임신이 안 되거나 혹은 임신이 됐다고 유산될 만한 배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수를 늘려줄수록 임신 확률이 올라가는 건 사실인데 예전에는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하기 전에는 막 4개, 5개도 그러니까요. 넣고 그랬는데 이제 임신율이 꾸준히 이제 올라오면서 쌍둥이, 내쌍둥이 되는 것도 굉장히 고통이기 리스크가 때문에 크잖아요. 고통이기 때문에 이제 개수를 조금 이제 제한을 하고 있죠. 난임 시술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임신 준비하시는 분들이 난 쌍둥이로 한 방에 갈래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 가끔 있는데 네. 뭐 잘 아시다시피 그래도 쌍둥이 임신이 그렇게 아주 썩 바람직하지는 않죠. 맞아요. 난임 선생님들이 시술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늘 말씀하시는 게 쌍둥이나 다태아를 피하려고 되게 노력하신다고 네.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아무래도 쌍둥이 하다 보면 이제 제일 올라가는 게 조산, 합병증, 임신 중독증, 뭐 당뇨, 임신성 당뇨 이제 이런 게 있어서 가급적 쌍둥이를 피하려고 하죠. 쌍둥이까지는 어떻게 되겠는데 간혹 가다가 왜 서울대 보면 내 쌍둥이 막 이렇게 생일 네. 다 다르잖아요. 네. 4명이. 그러니까 네. 약간 그러면 엄마가 너무 안 됐어요. 저는 제가 여자니까. 위험하죠, 내 쌍둥이. 네, 그 산모를 보고 있는데 막 이렇게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네. 네, 그래서 이게 한 번에 하나를 잘 키우는 게 이제 제일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네, 또 시험관 시술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배아가 여러 개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 이식하는 거랑 2개 이식한 거랑 사실 채취한 이후에 그 누적 임신율은 같아요. 임신율은 같은데 이제 그 이식한 행위를 할 때는 당연히 2개 이식할 때가 높지만 1개를 이식하면 그만큼 배 하나를 더 남겨놓는 거거든요. 이 배아는 이제 냉동해 놨다가 다음에 또 둘째 때 또 쓸 수 있는 거고.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겠군요. 빨리 그렇죠. 2개를 넣어서. 네. 냉동배아, 신선배아 이렇게 네. 하잖아요. 네. 차이가 있어요. 이식을 했을 때.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신선배아 이식이 냉동배아 이식이 훨씬 임신율이 높다고 했었어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신선배아. 좋잖아요? 냉동을 하고 해동을 과정에서 배아가 좀 데미지를 받아 질이 좀 떨어지므로 임신율이 신선배아 이식이 항상 높았었는데
어느새부터 이게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신선 배아이식이라고 하는 거는 과배를 해서 난자를 채취를 해서 배아를 만들어서 그 중에 바로 이식하는 걸 신선 배아이식이라고 하고, 냉동 배아이식은 배아가 여러 개가 만들어져 있으면 그 중에 신선으로 이식을 하지 않고 배아를 냉동해놨다가 다음번에 이식하는 걸 냉동 배아이식이라고 하는데, 냉동과 해동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배아의 생존율이 냉동배 생존율이 거의 95% 이상 되거든요. 신선 배아 이식과 거의 큰 차이가 없다고 보면, 오히려 이제 과배란이 너무 잘 될수록 자궁 내막이 착상을 할 수 있는 수용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이제 과배란 시켰다는 그 사이클에 하는. 사이클에. 신선 배아 이식도 오히려 냉동 배아 이식이 더 확률이 높다. 최근 트렌드가 좀 그렇게 돼가고 있고, 그래서 특히 과배란이 너무 많이 됐을 때는 배아를 이식을 안 하고 다 냉동을 하고 좀 쉬게 하신 다음에 다음에 가라앉으면은 냉동 배아 이식하는 거예요. 저는 산부인과 의사인데도 왠지 신선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근데 캡틴 아메리카가 이제 해동된 다음 잘 싸우잖아요. 아이언맨하고 필적해서 싸우잖아요. 진짜? 예전에도 또 그리고 황체 호르몬이라는 거는 꼭 주사를 꼭 맞아야 되는 걸 썼는데, 맞아요. 네. 질정이 자궁 내막 안쪽으로 오히려 흡수가 잘 돼서 질정도 효과가 좋다라면서 이제 사실 시술이 많이 편해졌죠, 예전에 비해서. 그 주사가 선생님 진짜 아팠잖아요. 굉장히 아프죠. 근육 주사기 돌주사. 때문에. 돌주사라고 불러요. 돌주사 맞아요. 엉도 많이 들고. 주사 맞고 한 달 됐는데도 막 엉덩이 아프다고 네. 오시는 분들 계셨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질정으로 조금 불충분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주사를 좀 병행해서 쓸 수도 있는데, 그 주사도 이제 근 주사가 아니라 피하 주사가 나왔어요. 배에 맞는 거. 네, 배에 맞는 주사. 엉덩이 주사는 훨씬 덜 아프죠. 피하 주사가 엉덩이 주사가 좀 더 비싸죠. 비싸도 뭐 덜 아픈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아유, 계시니까 그럼요. 그렇죠. 네. 나팔관이 양쪽이 다 막히었어도 그냥 바로 시험관 시술을 뭐 수술을 하지 않고 시험관 시술을 그냥 바로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나팔관이 막히면은 일단 자연 임신은 안 되니까. 네. 요즘은 나팔관을 떼고 시험관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가까운 데서 막혀 있으면서 나팔관에 별 영향이 없으면 그냥 시험관을 해도 되지만, 나팔관에 이제 끝에가 막혀 있으면서 이 안에 물이 차는 경우가 있어요. 수란관, 난관, 수종이라고 부르는데, 나팔관에 이미 기능이 다 망가지고 선모의 기능이 망가지고 그래서 나팔관에 이제 물이 이렇게 차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배아가 착생되는 공간인 자궁 내막하고 나팔관하고 이제 다 교통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찬 게 자궁 내막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임신율이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죠. 밭이 있고 씨앗이 거기에 이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 밭 옆에 저수지가 있는 거예요. 썩은 물이 고여 있어요. 역류를 하게 되면 배아의 착상률을 떨어뜨리는 거죠. 절반으로 떨어뜨린다라고 되어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살짝 차 있어도 임신율이 큰 차이가 없는 분들도 있고, 이제 이런 게 보이면은 선택을 하는 거죠. 나팔관 수술하려면 이제 전신 마취 수술을 해야 되고, 어쨌든 복강경 별로 많이 아프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2박 3일 정도 입원은 필요하고, 그렇죠. 나팔관을 뗀다든지 혹은 뭐 나팔관 연결되는 부분이라도 적어도 묶고 나서 자궁 내막과 교통이 안 되게 이제 수술을 해놔야 되는 건데, 전신 마취 수술이 부담되니까 그냥 시험관은 그냥 해봅시다. 그래서 임신 잘 되면 뭐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는 거고 땡큐고, 최적의 임신율을 위해서 그냥 떼고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떼고 해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반복적으로 3-4번 이상 자꾸 실패한다, 그럼 그때는 이제 꼭 수술하고 이제 시술하는 게 더 높겠죠, 확률이. 나팔관에 네. 한쪽을 뗐어요. 네. 근데 우리가 배란은 왔다 갔다 하면서 되잖아요, 네. 대부분. 그럼 환자분들이 그럼 난 2달에 한 번만 임신 가능하겠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네.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는 조금은 맞는 부분이 있지만은 완벽하게 맞는 얘기는 아니죠. 이제 예를 들어서 오른쪽을 나팔관을 수술했는데 왼쪽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오른쪽에서 배란된 난자가 이렇게 몸 안을 떠다니다가 왼쪽 나팔관을 통해서 자궁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요. 꼭 안 되는 건 아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이제 난임 검사 그리고 인공수정, 네. 시험관 아기에 대한 개념을 한번 잡아봤고요. 다음에도 우리 아이오라의 문경용 선생님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좋은 컨텐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라 병원 링크를 아래쪽에다 달아드릴게요. 네. 아래쪽 링크 타고 가시면 찾아가실 수 있어요. 네,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진료를 한다기보다는 어떻게든 산부인과 문턱을 낮추고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산부인과 접근성이 좋아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문경윤 선생님께 더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난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다 하시면 수원에 있는 아이오라 여성의원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부산에서도 오신대요. 자랑하셨어요. 외국에서 오세요. 지금까지 우리 동네 산부인과였습니다. 와. 저희 채널에 난임의 개괄에 대해서 없는
없는 거예요. 그냥 언제 난임이면 가봐라는 있는데 난임병원 가서 맨날 뭘 나이 하는지 나이는 깡패다. 교과서 없더라고. 펴놓고 찍을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희 채널을 싹 훑어보시더니 너네 난임의 기본이 없는데? 해서 그러니까 나도 안 가르쳤는데.